북한이 두 차례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성을 이르면 내일 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는데 날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최근 가상자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해킹을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와 일반인을 합한 피해자 수도 1년 만에 30대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더해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2035년까지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 대해 정부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정하면서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출 주의기에 나선 정부의 정책이 무색하게 올해 3분기 가계빚이 또 14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집을 사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YTN 뉴스 앤 이슈 이어갑니다. 북한이 일본 정부에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하면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재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차 발사는 성공 가능성이 클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내일부터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하면서 우리 군 당국 또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1, 2차 발사 모두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기간 첫날에 발사했던 점으로 미뤄 이번 3차 발사 역시 내일 새벽 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발사를 통보한 건 6차례였는데 모두 첫날과 셋째 날 사이에 쐈고 절반은 그 첫날에 발사했습니다. 다만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위성을 쏘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날씨가 많이 흐리거나 비까지 올 경우 발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3차 발사는 기술 결함으로 실패로 돌아간 1, 2차 발사와 달리 성공 가능성이 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엔진 개통의 문제를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에 쏘는 정찰 위성이 저궤도 위성으로 보이는데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이어 중궤도, 나아가 고궤도 진입을 위해 연속해서 발사체를 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군은 성공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발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합참도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발사 전 사전 경고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도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군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우리도 이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제1항모 강습단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이 오늘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칼빈슨 함 입항은 사전에 계획돼 있던 것이지만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응 차원으로 미 항모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일본에 이어 우리 해양수산부도 국립해양조사원을 통해 오늘 새벽 2시 반부터 항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통보한 위험구역은 지난 8월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밝히며 통보한 위험구역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위성 발사 예고에 통일부는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우리 안보는 물론 영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 정찰 위성 발사의 변수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날씨입니다. 위성 발사장이 있는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날씨는 어떨까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날씨는 내일 흐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벽에 흐리다가 오전 8시 무렵 비가 예보돼 있고 오전 11시 이후 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보대로 내일 비가 온다면 발사 시기는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모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어 이번 주 중후반에는 발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해킹 조직 이른바 김숙희의 해킹 시도가 올해 들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근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북한의 해킹 공격 얼마나 더 확대된 겁니까? 네, 경찰은 지난해 발생했던 북한 해킹 조직의 국회의원실 보좌관과 기자 등을 사칭한 전자우편 발송 사건을 계속 추적 수사해 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49명이었던 전자우편 계정 해킹 피해자가 올해는 1,468명으로 3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외교와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57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411명은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군의 일반인들로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범행 대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수법은 정부 기관이나 기자, 연구소 등을 사칭해 안내문이나 질의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낸 뒤 첨부된 파일을 열람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또 전자우편에 유명 포털 사이트나 정부기관의 가짜 누리집, 이른바 피싱 사이트의 주소를 적고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일반인에 대한 해킹 확대의 배경도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가상자산을 노린 해킹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목적이라는 건데 실제 훔친 전자우편 계정을 활용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속하고 코인을 훔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바이러스를 유포해 가상자산을 가로챈 사실이 처음 확인됐고 해킹으로 장악한 서버 147대에서 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실행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북한의 해킹 공격이 확대되고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범행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자우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2단계 인증 등 보안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무단 월북으로 중단된 판문점 견학이 4개월여 만에 내일부터 부분 재개됩니다. 통일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와 최근 특별 견학 프로그램부터 우선 복원하기로 했다면서 국립통일교육원이 내일 정책자문위원과 북한 이탈 주민 등 20명가량이 참가하는 판문점 특별 견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견학 재개는 유엔사와 협의가 더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 초청에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런던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나 이번 방문을 통해 한영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등 안보 분야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영국은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라면서 한영 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해 공급망과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의 첫 번째 국빈으로 오늘 저녁 공식 환영식과 국빈 5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초유의 국가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서둘러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전산망 마비로 국민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현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전산장애로 인해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늘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며 여야를 넘나드는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그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두들겨 쫓아내고 때리고 징계하고 대체 그 빅텐트는 어디에 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빅텐트를 입에 꺼낼 때는 이런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던 전당대회에서 당내 인사와도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처음에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의원 두들겨 쫓아내고 안철수 출마했는데 때리고 유승민 때리고 룰 바꿔서 못 나오게 하고 이준석 징계 때리고 홍준표 징계 때리고 당내 인사들과도 전혀 화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디다가 빅텐트를 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빅이라는 게 얼마나 큰 텐트일지 저는 약간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슈퍼 빅텐트는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인가 봅니다. 검찰 출신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은 김 대표의 빅텐트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영입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마 당 차원에서도 지금 뭐 빅텐트를 구성한다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워낙 그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 스타성, 인지도 또 그 여러 가지 역량과 기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뭐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뭐 이상민 의원과 같이 어떤 자신의 소신과 원칙이 합리적인 분에 대해서는 삼고초려해서도 모셔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빅텐트도 아니고 슈퍼 빅텐트를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면 되겠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슈퍼 빅텐트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야당은 스몰 텐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추송 신당 창당 가능성인데요.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도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반윤연대 텐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침대 축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제대로 좀 그냥 반사 이익만 늘고였지 공격적으로 야당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실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윤 연대의 텐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반윤연대 텐트,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송영길 신당의 선을 그으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조초송하고 다 친하고요. 국민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좀 깊게 생각하면서 정치적 진로와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깊게 고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본인들의 판단과 결정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올바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국민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 과연 그게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그 결정인가 여기에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암컷들이 설친다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민주당 민영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다른 참석자가 현재 한국 정치를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자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는 건 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 전 의원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오늘 공지를 통해
조정식 사무총장이 해당 발언을 국민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으로 규정했고 최 전 의원에게도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북콘서트에서 암컷이 나와 설친다는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SNS에 공정과 정의를 짓밟아 의원직을 잃은 최 전 의원이 자중은커녕 믿기 힘든 망발을 쏟아냈다며 정부를 비판한답시고 여성을 싸잡아 모욕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 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차장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에서 배제됐습니다. 검찰이 이 차장검사의 접대 의혹 등이 불거진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면서 인사조치까지 단행한 건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명백백히 의혹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먼저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정섭 검사는 이전에도 꽤 이름이 알려진 검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유명 아이스크림이나 가구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밝혀내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지난 9월 정기 인사에서 승진해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개인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이 검사가 딸을 명문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마약을 투약한 처남의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처남 부탁을 받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처가 소유 골프장을 선후배 검사들이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신 예약해주고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폐쇄된 리조트에서 수사 대상인 대기업 부회장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을 제외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접대 의혹에 대해선 우연히 만남이 성사된 것일 뿐 해당 대기업과 관련한 사건도 맡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는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각종 의혹에 관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당시 자신도 접대 자리에 있었다며 대기업 부회장 이름을 대고 리조트에 들어갔고 자신의 남편이나 이 검사가 돈을 내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임원이 예약한 곳에 이 검사 가족과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접대로 보이는 자리가 많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이 차장 검사를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검사를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를 이 대표 수사를 총괄하는 지휘 라인에서 전격적으로 배제한 건데요. 이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공식 입장도 밝혔습니다. 공석이 된 2차장 검사 자리는 강성용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겸임하고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다시 채울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2차장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처가 소유의 경기도 용인 골프장과 강원도 춘천에 있는 리조트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요. 골프장에 대해선 선후배 검사들을 싼 값에 대신 예약해줬다는 의혹을, 또 춘천 리조트에서는 대기업 부회장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관련자 출입 기록과 예약,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이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한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지금 이 검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와 함께 직무 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진 건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배경엔 진상을 명명백백히 확인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도 검찰 내부 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강조해 온 걸로 전해졌는데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외부에 드러나게 되면서 저는 검찰 내부에 영이 서지 않는다며 직무 배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이 검사 탄핵안을 고려해 선제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는 아직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탄핵과 관계없이 제기된 의혹은 깔끔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게 이 총장의 생각이란 겁니다. 네, 앞으로 이 검사를 둘러싼 수사 전망도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 만큼 이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위장 전입이나 범죄 경력 무단 조회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곧 가시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이 검사에 대한 민주당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이 역시 지켜볼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해 한 차례 거둬들였던 탄핵안을 곧 재발의한다는 계획인데 이와 함께 검찰의 제19 수사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야심한 시각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방탈출 카페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도중에 담배까지 피우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방탈출 카페 바깥 출입문을 느닷없이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수차례 걷어차도 문이 열리지 않자 이번엔 두 손으로 벽을 짚더니 힘을 실어 다시 걷어찹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고 남성은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진입합니다. 저희가 CCTV가 많으니까 절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그냥 CCTV가 보이는 상태에서도 발로 차고 들어올 정도의 용기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마치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대며 담배를 피우더니 카운터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며 계산대를 열고는 미리 챙겨온 가방에 현금 뭉치를 담습니다. 현금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가게 안쪽에 있던 공구함까지 뒤져 드릴과 커터칼도 훔칩니다.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만져보는 여유까지 부리고는 침입한 지 30분 만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참 동안 10분 정도 담배 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기 이런 집기들 같은 것도 다 바닥에 던져놨더라고요.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남성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과 담배꽁초 등을 보내 감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난 2일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여성 운전자 행동이 이상한데요. 순찰차를 향해서 인사를 꾸벅합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활짝 연 채 도로 위에 물건들을 가지런히 내려놨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 이어가고 갑자기 즐겁게 춤을 추기도 합니다. 원인은 마약이었습니다. 간이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이 40대 여성은 마약류 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가 구청 건물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로 13살 A군 등 6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살 미만인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지난 19일 오후 6시쯤 천안 서북구청 인근 야외 쉼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화 장면은 SNS에 중계됐으며 피의자 중 한 명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가담하고 폭행 장면을 SNS에 올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최고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추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아직 수정안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연내 개편도 어려워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 어찌됐든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다 보니까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공시가격이란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과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부동산 평가가격을 말합니다. 주택과 토지 가격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와 달리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내는 세금과 양도세,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적정가격 수준으로 공시돼야 하지만 그동안 시세 대비 낮게 책정돼 왔는데요. 공시가격을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이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추진됐는데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고 판단해 매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하락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또 부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당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선택했는데요. 올해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을 이전 정부 목표치 72.7%에서 69%로,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는 74.7%에서 63.5%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수정안을 새로 마련해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공청회에서는 구체적인 개편안 가닥이 나오진 않았죠? 네, 공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라는 기대가 컸었는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국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현실화 계획 제도에 대해서 되짚어보자, 모든 그런 대안들을 좀 열어놓고 다시 좀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요.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에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목표 달성 기간을 연장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석인데요. 기존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오는 2035년 주택에서 발생하는 재산세가 34%나 늘어날 거란 분석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또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공시가격이 시세나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당장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은 3.7%, 전세 가격은 4.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런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내년부터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세부담이 늘어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꾸려진 이슬람권 외교 대표단의 본격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나라를 순방할 예정인데 첫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슬람권 외교 대표단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슬람 4개국 외교수장, 그리고 이슬람 협력기구 사무총장 등입니다. 갸오이타이 국빈관에서 대표단을 맞이한 왕이 외교부장은 일일이 두 손을 맞잡으며 환영했습니다. 원탁회의에선 가자 주민 70%가 집을 잃고 굶주리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我们愿同阿拉伯
伊斯兰国家的兄弟姐妹们共同努力，为尽快平息加沙战火，缓解人道主义危机。 대표단 파견은 지난 11일 아랍연맹과 이슬람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을 순방하기로 했는데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찾은 겁니다. 마침 중국과 팔레스타인 수교 35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هذه ليست الحرب الأولى التي تعلنها إسرائيل ضد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ولكن إسرائيل تريد أن تحولها إلى الحرب الأخيرة. 팔레스타인 독립과 두 국가 해법을 제시해온 중국. 중동에 특사도 보내 중재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하마스의 공격은 비난하지 않는 등 갈수록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확전의 최대 변수이자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란과의 외교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뒤에 선 미국에 맞서 중국이 아랍권에 무게추를 올리는 식의 아슬아슬한 균형 맞추기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형국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이 최근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한 곳이 됐습니다. 시차 걱정도 없고 비행기를 타면 한두 시간 안에 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장점은 엔화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기준 대게는 우리 돈 871.57원에 거래됐습니다. 평소 900원에서 1000원을 오가던 수준보다 100원 넘게 더 떨어진 겁니다. 지난 16일에는 아예 100엔당 860원 선이 깨진 858원 수준에서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반 백화점에 한국 관광객만 넘쳐난다, 사고 싶은 옷을 모두 사야겠다는 게시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보관 금액은 34억 3,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 4조 4,500억 원 규모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31%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웃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는데요.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상황이 난처해진 겁니다. 특히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일본산 철강제가 국내에 쏟아지고 있는 데다가 해외에서도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말고도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업계도 엔저의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저 현상은 언제 끝날까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자국 물가 사정을 이유로 엔화를 풀고 있는 만큼 디플레이션이 끝날 때까지는 엔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보시죠. 일본이 몇십 년 동안 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까지 물가 상승과 맞물려서 임금 상승도 벌어질 때까지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돈을 푸니까 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역대 최저 엔저에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여행 시 이것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로 대마 젤리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마에는 환각을 유발하는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 THC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환각이나 구토를 일으켜 일본에서 제조와 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마 젤리에는 THC 성분과 유사한 헥사히드로 칸나비엑솔, HHCH 합성 화합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HHCH는 불법 약물로 지정되지 않아서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선 실제 이 젤리를 먹고 신체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한 축제에서 무료로 나눠준 이 젤리를 먹고 구토 증세를 보인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요. 또 손발 저림, 환각, 메스꺼움 증세를 보인 사람들 역시 같은 젤리를 직접 구입해서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일본 후생 노동성이 뒤늦게 이번 주 안에 HHCH를 규제 약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HHCH 외에도 대마 성분이 들어간 다양한 합성 화합물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서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게다가 대마 젤리를 만든 업체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만든 제품이라며 계속 판매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사각지대가 여전한 만큼 여행 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8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백악관은 재선에 도전할 만큼 건강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연일 말실수에다 걸음걸이도 뻣뻣해 고령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81번째 생일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인 칠면조 사면 행사에서 자신의 나이를 농담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My birthday today and they can actually sing birthday music. I just want you to know it's difficult turning 60. Difficult. 하지만 곧 고령의 나이를 숨기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로 브라질에서 공연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을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헷갈린 겁니다. You could say even this harder than getting a ticket to the Renaissance tour o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right now. 과거 카메라 앞에서 수차례 넘어진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뻣뻣한 걸음에 도움이 될 보행 보조기를 처방받고 비행기에 오르는 탑승 계단 높이도 낮췄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뽁뽁이 포장지에 집어넣는 것 같은 전략을 선거 캠프가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외 선거 유세보다 실내 행사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You okay? I want the press to know that wasn't me.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언론들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잇따라 전했습니다. 나이는 3살 차이지만 바이든의 나이를 트럼프보다 더 걱정하고 유권자 과반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이를 꼽았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고령의 나이를 부각하지 않기 위해 81번째 생일을 조용히 넘어가는 대신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경험에 따른 연륜을 강조하며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되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연 140%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빈곤에 지친 바닥 민심이 결국 변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과 극우파 정치인 하비에르 밀레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밀레이 후보는 득표율 56%로 좌파 집권당의 세르히오 미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지난달 본선 투표에선 득표율 30%로 마사 후보에 밀렸지만 맞대결로 펼쳐진 결선 투표에서 역전한 겁니다. Es una noche histórica para la Argentina. Muchas gracias a todos los que vinieron. Muchas gracias a todos los que hicieron que esto fuera posible. Gracias al equipo que viene trabajando hace 2 años para transformar la Argentina. 2021년 하원 의원에 당선되며 중앙 정치에 입문한 밀레이는 기성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전략과 새 판을 짜자는 의미의 전기톱 퍼포먼스 등 괴짜 행보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통화를 미국 달러화로 바꾸는 등의 과감한 공약과 정권 심판론으로 젊은 층에서 폭발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연 140%를 웃도는 인플레이션과 40%대에 이르는 빈곤율, 텅 빈 외화 보유고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La verdad que necesitamos un cambio, necesitamos que se acabe de una vez este gobierno que tenemos ahora, el gobierno kirchnerista solamente empobrece el país. 주변국 정상들로부터 당선 축하 메시지가 이어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밀레이의 당선을 특히 반겼습니다. 수십 년간 좌파 정권이 집권해왔던 아르헨티나에서 극우파가 정권 교체를 이뤄내면서 최근 중남미에 불던 좌파 물결 흐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수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과목별 이의 신청 건수가 총 288건 집계됐습니다.
이의 신청이 가장 많은 과목은 69건이 접수된 1교시 국어 영역으로 시험장 및 감독관에 관한 항의 내용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시험 문제에 관한 이의 신청은 영어 영역 33번 문항과 관련해 13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 대상은 수능시험 문항 및 정답에 한한다며 심사를 거쳐 오는 8일 최종 정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정모 씨 부부가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정 씨 부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사기 혐의를 받는 아들 정 씨도 불러 조사하고 이들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정 씨 일가와 부동산 중개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454건 접수됐고 피해액은 6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며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1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는 따뜻하더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쾌청합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데요.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 17도, 강릉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추위 속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요즘 겨울의 문턱에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전국의 감기 가능 지수가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